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애경 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애경 케미칼은 애경그룹의 화학 3개사가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궁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냥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였지만 이제는 친환경 가소제, 즉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썩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 그쪽 매출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 분기 보고서가 나와 있는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가소제 쪽, 플라스틱 쪽 사업분이 47.4%의 매출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합성 수지 쪽, 이쪽도 이제 그 플라스틱 같은 계열인데요. 이쪽이 13.6% 합쳐서 거의 한 60% 정도가 이 플라스틱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그리고 뭐 생활 쪽에서 이제 특수 도료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와 에너지 쪽 해가지고 2차전지 쪽에 들어가는 그 소재 쪽, 이쪽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애경 케미칼 하면 삼성 SDI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2차전지 음극재 쪽에, 이쪽에 대한 뉴스들이 시장에서 많은 이 회사의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는 애경 케미칼은 2030년까지 친환경 제품의 매출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따로 비용이 드는 쪽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플라스틱 산업 자체가 친환경 사업이지 않다라는 말들, 즉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겠다고 스스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이런 것들도 벌이고 있고,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가소제 개발에도 또 성공해서 이걸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외형도 줄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래도 이렇게 매출 외형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흑자를 낼 수 있는 확실한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2차전지 쪽에 음극재 소재를 개발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한 단계 점프업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삼성 SDI라는 확실한 파트너 회사도 잡았기 때문에 이 개발만 성공할 수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기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애경 케미칼이 개발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이런 특허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애경 케미칼의 성장 가능성을 담보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경 케미칼은 슈퍼 섬유의 슈퍼 섬유라고 불리는 아라미드라는 이런 슈퍼 섬유의 핵심 원료인 TPC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냈고, 이거에 대한 양산을 2026년부터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핵심 원료를 TPC를 생산하게 되면 이 아라미드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섬유이기 때문에 이 매출 자체가 굉장히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거는 성장성이 있는 산업의 핵심 소재를 잡게 된 겁니다. 이런 쪽에서 애경 케미칼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한 가지 더 생긴 것이죠. 이 애경 케미칼 최대주주는 AK 홀딩스입니다. 이쪽이 60%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유통 가능한 주식수의 60%를 이 단일 최대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40%가 채 안 됩니다. 이 말뜻은 애경 케미칼의 실적이 좀 좋아진다는 확실한 모멘텀이 주어지면 주가가 바로 이제 품절주가 돼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 하반기 이후로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하반기 말 그대로 이제 실적이 나빠진 걸 앞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적을 반영한 주가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올해부터는 이 친환경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쪽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의 실적이 잠정적으로 개선되어 갈 가능성이 크죠. 이 말뜻은 지금 애경 케미칼의 실적에 따른 주가 바닥을 봤다는 것이고, 실제로 작년같이 어려운 때에도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반토막 난데도 불구하고
그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애경케미칼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이 모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흑자로 전환하면서 애경케미칼은 이런 모회사에 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 모회사에 대한 부담도 훨씬 더 경감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애경케미칼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뭐 저 PBR 거기에도 관련돼서도 저 PBR 종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애경케미칼은 뭐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회사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많이 연동되지만 현재 국제유가가 굉장히 안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원가에 대한 부담도 낮아지고 수익성은 점점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주력 사업인 가소제 쪽, 플라스틱 쪽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 분야가 점점 늘어나서 50% 이상을 넘길 거라고 2030년까지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그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도 점점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애경케미칼은 올해 그 이미지를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